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일 퇴직연금 수요 상품 궁금증 풀기입니다. 상풀 2017년 7월 3일 동영상입니다. 자, 상풀을 제작하는 목적은 우리 퇴직연금 가입자나 모집인들께서 상품을 일단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품이 수익을 가져다 주니까요. 그래서 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친숙도와 활용도를 높여보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자, 자료는 펀드 닥트를 이용했습니다. 우리 상풀에서는 항상 기본 지식 한 가지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의 기본 지식은 펀드는 원금 보장이 안 되나요? 이건데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라서 제가 이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넣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혹시라도 우리 가입자들 중에서는 아직 펀드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자, 펀드는 원금 보장이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볼 때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하면 들어보셨나요? 예금자 보호법 해서 우리가 맡긴 돈, 저축성 예금이나 요구불 예금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거나 지급 정지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을 믿고 맡겼는데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보호를 어디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금이라는 것이 원리금 플러스 이익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약속이 깨어지면 누군가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누군가가 뭐냐면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하지만 실적 배당형 상품은 원금을 가지고 실적 배당에 투자를 하는 거죠. 뭐죠? 위험을 안고 투자를 해서 금리, 원금의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위험이 있다는 것은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실적 배당 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금을 미천으로 해서 위험을 감수해서 큰 수익을 얻는 것을 선호하거나 아니고 내가 나는 위험은 죽어도 싫으니 그냥 원금에 적으나마 이자를 받겠다 이거죠. 그런데 적으나마 이자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 원금을 가진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는 나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호를 받는데 얼마까지 받는다고요?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펀드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입니다. 자, 우리가 상풀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펀드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펀드 닥터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변액 퇴직에서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탑 퇴직연금 펀드를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이 뜨게 되죠. 해서 탑 퇴직연금 펀드 해서 1위부터 쭉 내려가는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로인이 회사의 방침에 따라 선정한 펀드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아주 좋은 도움을 받고 있죠. 우리는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펀드는 바로 이것 한화 100세 시대 퇴직연금 2040 정권 자투자 신탁 1호 채권 혼합 종류 C 또 암호죠. 그래서 이름 이해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펀드에서 제일 처음 앞에 하나는 뭐라고요? 자산운용사 이름이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100세 시대 퇴직연금 2040이 사실은 운용 전략입니다. 운용 전략인데 이름이 길죠. 100세 시대이고 퇴직연금이고 2040이고 자 이거를 붙여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100세 시대는 관심을 끄는 거죠. 다 100세 시대 하니까 펀드 이름 하나 넣어놓은 거고 그 다음 퇴직연금 당연히 퇴직연금 쪽에서 활용되는 펀드니까 퇴직연금 넣어놓은 거고 문제는 2040입니다. 자 2040이 뭐냐면 이 펀드의 투자 설명서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모르는 용어가 툭 튀어나오면 여러분의 기본 자세는 투자 설명서부터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2040년에 가까워질수록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 신탁의 투자 비중을 준 2040에 가까워질수록 앞으로 그러니까 한 13년을 목표로 후에 그게 가까워질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고 모투자 신탁의 안정적인 채권에 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다. 이걸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40 이런 용어가 튀어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투자 설명서를 찬찬히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2040을 까지 이제 주식 비중을 조절해 나가는 펀드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 자투자 2040에서 보았듯이 투자 신탁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거는 자투자 신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종류 C는 우리가 이제는 다 아시겠죠. 펀드 판매 수수료인데 C가 뭐라고요? 퇴직연금은 거의 C형인데 후치 수수료입니다. 후치 수수료를 받는 것. 이렇게 되면 이것도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퇴직연금은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후치가 좋은 것은 꼭 아닙니다. 오히려 선치가 나을 경우도 많이 있는데 선치 펀드가 잘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펀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펀드 현황을 보니까요. 자, 1년 수익률 1.21%, 3년 수익률 10.28%, 그 다음에 5년 수익률 17.01%, 물론 누적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쁜 펀드는 아닙니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펀드의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11억, 초소형급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펀드 보수는 0.693에서 0.7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채권 혼합형 중에서는 평균 또는 평균 이하 정도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사이즈입니다. 너무 사이즈가 작은데, 만들어진 지가 200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펀드가.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13년 정도 된 펀드인데, 사이즈가 이 상태로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로인은 펀드 등급 3년차에서 태극마크 4개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5년에서도 4개를 부여했는데, 제로인의 평가 툴로 봤었을 때는 이 펀드는 최상위 펀드는 아니지만 중상 정도의 펀드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를 어떻게 활용하시라고요? 그냥 이 정도 보고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성과 지수를 보고 위험을 봐야 되는데, 일단 성과부터 볼까요? 이 펀드는 기관 성과를 보니까 2년이 0.48, 3년이 9.75, 5년이 15.78 해서 5년 정도 저 이후부터 쭉 들어갔다면 수익률이 꽤 있는 펀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 순위를 한번 따져봐야죠. 이 기관 성과가 비교 유형 내에서 순위가 어느 정도 돼 있는가를 보니까 역시 2년은 성과별로 앉아서 52 정도이고, 그 다음에 3년은 12, 5년은 16이 정도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 BM, 벤치마크, 이 펀드의 기준이 되는, 비교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의 수익률을 보니까 3년이 이 펀드는 9.75인데 BM 기준은 7.6이니까 기준보다도 잘했다. 그 다음에 5년도 역시 이 펀드는 15.78인데 기준은 9.77이니까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반면 1년 같은 경우에도 역시 0.48, 0.07이니까 잘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을 봐야 되니까 위험의 대표 지수가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가 뭐라고요? 평균 수익률. 이 펀드의 평균 수익률, 그 펀드에 속해 있는 펀드들의 평균 수익률 대비 이 펀드가 얼만큼 위험하게 변동했는가, 변동성이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클수록 사실은 위험이 크고 값이 적을수록 위험이 적다. 이렇게 보니까 이 펀드의 표준 편차의 프로 순위를 보니 1년은 52 정도, 그 다음에 2년은 73위, 3년은 73위, 5년은 59인데 썩 좋지 않습니다. 프로 순위를 봤으면. 그래서 위험이 꽤 있는 펀드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위험 조정 성과 지수인 샤프 지수를 보니 위험 조정 성과 지수를 봤을 때 1년, 2년은 좋지 않지만 3년, 5년은 꽤 순위가 높은 펀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펀드 하나 100세 시대 퇴직연금 2040 펀드를 요약해 보자면 13년 돼 있는 펀드인데 규모가 11억 초소형급이고 신탁 부수는 그럭저럭 괜찮고, 그런데 이제 기관 성과는 3년은 12, 5년은 16이, 샤프 비율도 3년은 12, 5년은 18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이 펀드의 수학 분석을 해드리면, 자, 강점은 3년, 5년 사이 기관 성과나 샤프 비율의 프로 순위는
그렇게 비교적 양호합니다. 근데 약점은 관리 대상이 아닌 것 아닌가. 이 회사, 하나자산운용사의 이 펀드는 관리 대상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13년이 경과되었는데도 펀드 사이즈가 늘어날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바로 위협으로 이어지는데 펀드 나이가 13년이 되었지만 규모가 늘지 않아서 50억 미만은 언제든지 퇴출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펀드를 정리한다 그러면 이 펀드는 정리 대상 1호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될 펀드이고 기회는 약점과 위협으로 보아 향후 이 펀드가 주목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류가 무턱대고 수익률을 가지고 보시거나 또 위험만 가지고 보시거나 또 위험 조정 성과를 보시지 마시고 사이즈가 얼마나 됐는가 그것도 기간 이 펀드의 나이에 비해서 사이즈가 어떻게 있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뭐겠습니까? 자산운용사도 이 규모에 따라서 훨씬 더 관심을 두겠죠. 그렇다면 규모가 너무 작다면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펀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주의를 하셔서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물론 기초지만 아주 기초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공부 삼아서 펀드를 한번 찾아보고 또 분석해보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큰 재산이 됩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쭉 해나가시는 건 어떠실까요? 자, 오늘은 하나 100세 시대 퇴직연금 2040 펀드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